콧물 줄줄, 시도 때도 없는 재채기. 너 혹시 코 땡땡?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알러지성 비염 정말 괴로우시죠? 하지만 수칙만 잘 지켜주셔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9월 들어서면서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럼 알레르기 비염 어떻게 해야 고생 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체온을 관리해야 합니다. 요새 사람들 아이스 커피, 아이스크림, 한여름도 아닌데도 너무 차가운 걸 즐깁니다. 날씨가 추워져도 반바지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뭐든지 얼려 먹고 차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온이 내려가면 외부에서 알러젠이 들어왔을 때 탈이 나게 돼 있어요. 아침에 찬물을 마시거나 또 냉장고 문만 열었다 하면 재채기 하는 사람도 있고,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서 큰 일교차를 적응을 못하고 콧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은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합니다. 아이스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고요. 일교차에 대비한 의복을 준비하고 지나친 냉방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둘째, 꽃가루 등 공기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회피해야 합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실외에서도 황사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4, 5월과 9, 10월은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는 게 좋아요. 최근 실외 마스크 해제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약국에 비염약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정말 늘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마스트 알러지 검사라고 이렇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원인을 찾는 검사를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자작나무, 개암나무, 수양버들, 소나무, 아카시아 이런 식으로 수목 꽃가루 항목이 있어요. 봄철에는 주로 이런 나무들 곳에서 꽃가루가 날리고, 특히 5, 6월에는 송화가루가 날리면서 눈에 보이는 꽃가루들이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가을철에는 이렇게 잡초 꽃가루들이 또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게 많이 날아다닙니다. 보통 잡초들은 8, 9월에 개화를 많이 하고 또 번식을 위해서 바람을 타고 꽃가루를 많이 실어 보내거든요. 이게 작아서 눈에 안 보이고요. 또 꽃하면은 봄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더 알러지를 잘 일으켜요. 여기 나와 있는 돼지풀, 쑥, 환삼덩굴, 털비름, 명아주, 독고마리, 호밀풀 이런 것들이 많이 써 있는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9월은 비염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도 하답니다. 셋째, 장 건강을 사수해야 합니다. 장은 면역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호흡기 건강과 바로미터라고 할 만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로 치자면 폐가 대장과 짝을 이루고 있지 않겠어요? 리키거 신드롬을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장점막에 치밀한 조직이 손상되고 미세한 틈이 생기고 또 이것으로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인체는 이것을 침입자로 여겨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격렬한 전투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나의 취약한 곳으로 염증 반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코로 나오면 비염, 또 피부로 나오면 아토피. 장내에 유해균이 많거나 칸디다 곰팡이가 많으면 이런 장점막을 손상을 시키고 새는 장 증후군은 더욱 심해지겠죠. 유해균이 많은 사람은 세균과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제품을 사용하고요. 유산균은 꾸준히 복용해 줍니다. 장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따로 한번 해볼게요. 넷째, 식습관을 개선해야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과 트랜스지방으로 번복된 음식들,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거 멀리해야 합니다. 밀가루의 글루텐은 장의 리키거 신드롬을 더욱 심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자체가 즐겨 먹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을 더욱 심하게 만듭니다. 이런 음식들이 염증을 더욱 심하게 하니까요. 다섯째, 염증을 없애는 항산화 영양소를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폴리스, 코알세틴, 올리브유 추출물, 헤스퍼리딘, 또 소나무 껍질 추출물,
포도종자 추출물 등이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는 활성산소의 유해함으로부터 세포를 지켜주고요, 염증을 줄여줍니다. 아울러 면역 강화 영양소인 아연, 비타민C, 비타민 D도 꼬박꼬박 챙겨줍니다. 여섯째, 코 세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 콧가루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이 들어오자마자 씻어내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 시원함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일곱 번째, 습도를 잘 유지하고 코점막을 촉촉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코점막이 건조하면 알러젠이 침입했을 때 바로 반응이 와서 재채기하고 코점막 부어올라서 막히고 콧물 쏟아지고 이러는 겁니다. 물은 평상시 많이 마셔주는 것이 좋겠죠. 여덟 번째, 1년 내내 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진드기를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침구는 자주 세탁하고요, 카펫, 패브릭 소파 등은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드기 방지 패드를 설치하고 3개월마다 새 것으로 교체해 주시면 상당히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아홉 번째, 가을 겨울철에는 보습 로션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약사님, 비염 얘기하다가 갑자기 딴 길로 새시나요? 알러지성 비염 환자는 하루에 쏟는 콧물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다 내 몸에서 나오지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량의 수분을 잃어버린 내 몸은 어떨까요? 수분을 잃고 건조해졌겠죠. 그러면 다리나 두피에 각질이 생기기가 쉽거든요. 그러면 그 각질이 또 침구나 내 방에 자꾸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 각질과 비듬을 먹이로 먹고 사는 진드기는 얼싸좋네 하고 마구마구 개체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잠깐이 아니고 1년 내내 비염을 달고 살지도 몰라요. 열 번째, 나의 알레르기 유발원이 동물의 털인 경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고양이 털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려워서 고양이가 있는 집에는 가지 못하거든요. 반면에 껴안고 자도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애완동물 알러지가 있다면 저같이 루퐁이나 마일로 같은 유튜브 속의 애완동물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것이 고생 안 하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비염으로 덜 고생하려면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알아봤어요. 비염 있으신 분들 몇 가지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